혼자서 학비를 벌어가며 대학에 다니고 있던 1919년, 고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재미 동포들은 고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한인 자유대회라는 이름으로 필라델피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라 쓰인 현수막을 들고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독립회관까지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이때 유일한은 이승만과 서재필 그리고 조병옥, 임병직 등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대회를 이끌었고 결의문을 만들어 낭독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한국이 독립해 정부를 갖게 되면 행정과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독립된 나라와 잘 사는 백성은 24살 대학생 유일한이 품고 있던 삶의 목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유일한은 식품회사를 차리고 숙주나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에는 중국인이 많이 살았고 그들이 즐겨 먹는 만두 요리에 숙주나물이 꼭 들어가야 하지만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일한은 녹두를 구해다 숙주나물을 키운 다음에 상하기 쉬운 숙주나물을 보관하기 좋도록 유리병에 담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팔았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유일한은 장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그때 돈으로 50여만 달러의 거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유일한은 중국인 아내 호미리와 함께 거금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찾은 고국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 무렵 일제 강제 수탈은 극에 달해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어 있었고 조선 백성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일제 의도적인 이른바 우민화 정책으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폐병과 피부병, 말라리아 등 온갖 질병이 나돌았지만 마땅한 약도 없었습니다. 유일한은 제약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와서 저 보니까 국민이 얼굴이 노랗고 어깨가 처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자, 저래가지고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앞으로 다른 나라하고 어깨를 겨눌 수 있겠느냐. 여기가 저 큰 신화서. 그때 국내 의약품 시장은 일본 제약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효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보다는 먹기만 하면 낫는다는 식의 만병통치약으로 과대선전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선전 문구만 믿고 약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유일한도 신문에 약 광고를 싣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한양행 설립 초기 미국에서 의약품을 들여와 팔았는데 약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약효를 믿을 수 있도록 약제사와 의사의 이름까지 실었습니다. 유일한이 수입한 약품은 일본 약품보다 치료 효과가 뛰어났고 정직한 광고로 국민의 신용을 얻었습니다.
설립 5년 만에 사옥을 짓고 종업원도 더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은 우리는 한인이다. 그냥 한국이 아니고 한인이야. 한인이다. 우리는 머리가 일본인만 못하지 않아. 우린 잘하면 일본인보다 잘살 수 있어. 열심히 해보자. 이 말씀이지. 약이 좋다고 소문이 나자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서지 않는 곳에 있는 지방병원은 급한 환자가 생겨도 약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은 온갖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급한 무슨 환자가 생겨서 약을 이제 공급해달라고 연락이 오면은 그걸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역에 나가서 던지면 깨질 약에 대해서는 포장을 그냥 두껍게 해가지고서는 이 급행차는 역마다 쓰는 게 아니고 큰 데만 쓰니까, 그러면 조그만 도시에서 필요한 약이라고 할 땐 기관사와 역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느 역에 가서 바깥으로 던져달라. 그리고 그 역장 보고 그쪽 역에다 연락을 해서 그걸 갖다 전달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면서 국민 보건 양상으로 해서 이 양반이 노력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임을 받게 되고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신용을 인정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때 일부 제약회사들은 마약의 일종인 몰핀을 진통제로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유일한도 한 간부 사원으로부터 몰핀을 팔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보내가지고 돈 많이 벌거든. 근데 마약은 아주 그냥 돈 가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참사, 저 제품만 만들면 얼마나 좋아하구나. 그래서 와서 이제 회장님께 그 뜻을 말씀드리니까, 이놈아, 내가 내 머리에 그거밖에 안 넣어줬냐? 내가 그런 거 해서 돈 벌려고 한국에 나왔느냐? 당장 나가! 이렇게 큰 소리 치신 적이 있었어. 신용을 발판으로 회사를 키운 유일한은 세계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만주 일대를 포함해서 중국 본토에 10곳이 넘는 유한양행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국에 들렀다가 전쟁 때문에 그곳에서 발이 묶입니다. 그때 미국 중앙정보부 전신인 OSS는 일본을 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넵코 프로젝트라 이름한 그 계획은 먼저 한반도로 한인 요원을 침투시킨 다음 한반도를 점령 중인 일본을 선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OSS는 이 작전에 투입할 19명 한인 용병을 선발했습니다. 비밀 보장을 위해 암호 ABC로 불렸던 한인 용병들. 그 중엔 나이 50살이 된 유일한도 있었습니다. 내포 작전이 총 10개 팀을 보내면 한 7개 팀 정도 전멸할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10중 8구 죽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 지원한 것이죠. 죽음을